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연못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그날 이 평화로운 연못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맥스, 이리 와. 주인 아주머니 윤 씨의 외침에 커다란 갈색 개가 움찔하며 멈춰섰다. 그의 이름은 맥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윤 씨의 반려견이었다. 하지만 이 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물을, 특히 깊은 물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개는 물만 보면 벌벌 떨어. 전에 강 근처에서 정신을 잃었다잖아. 쓸모없는 개지 감시견 치고는 겁이 너무 많아. 그러나 윤 씨는 맥스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말하곤 했다. 겁이 많아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그날 오후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풍을 나왔다. 연못가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아이들은 김밥을 먹고 웃으며 뛰놀았다. 그 중에는 윤 씨의 조카 8살 난 지우도 있었다. 지우는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이모, 저기 개야. 지우가 손가락으로 맥스를 가리켰다. 그래, 저 아이 이름은 맥스야. 겁이 좀 많지만 착한 아이야. 윤 씨가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맥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맥스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곧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코로 지우의 손냄새를 맡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얘가 나 좋아하나 봐요. 지우는 맥스와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날 오후 내내 둘은 함께 놀았고 맥스는 지우를 따라다니며 낯선 사람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돌아오질 않아요. 지우가 안 보여요. 아이들의 외침에 윤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언제부터? 아까 연못 쪽으로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윤 씨는 발걸음을 재촉해 연못가로 달려갔다. 발밑에 놓인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연못 표면에 일렁이는 잔물결. 바람은 없었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후? 절박한 외침이 퍼졌고 맥스는 몸을 굳혔다. 눈앞의 연못을 바라보며 귀를 바짝 세운 채 기억이 떠올랐다. 물속, 어릴 적의 공포. 파도가 밀려오던 강, 차가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시간. 그는 구조되었지만 그날 이후 물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후가 그가 따르던 그가 지켜야 할 아이가 물속에 있다. 모두가 맥스를 쳐다보았다. 그는 단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달렸다. 맥스, 안 돼. 거긴. 윤 씨의 외침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두려움이 뇌리를 짓눌렀다. 숨이 가빴다. 그러나 지우의 작은 손이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본 순간 맥스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첨벙.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물에 빠지는 순간 맥스는 숨이 턱 박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끌어올렸다. 어린 시절 무심코 강가에 다가섰다가 떠밀렸던 그날. 사방이 어두웠고 어미의 울부짖음도 들리지 않았다. 맥스는 익사 직전 구조됐지만 그 이후 물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금 물속 어딘가에 지후가 있었다. 맥스는 본능적으로 앞발을 휘저으며 나아갔다. 눈은 뜰 수 없었지만 후각과 감각으로 무언가를 찾아냈다. 희미하게 몸이 작고 따뜻한 존재, 지후였다. 지후는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작은 몸을 물 밖으로 끌고 나가기엔 맥스의 힘만으로는 벅찼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거 봐. 저거 봐. 맥스야. 맥스가. 윤 씨와 아이들 주변 어른들이 연못가로 몰려왔다. 모두가 맥스를 향해 외쳤다. 이럴 수가 없어. 쟤는 물을 못 들어가는 아이였잖아. 윤 씨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간절히 기도하듯 속삭였다. 제발, 제발. 그때 연못의 표면이 갈라지듯 벌어졌다. 물 위로 떠오른 맥스는 이빨로 지후의 옷깃을 꼭 물고 있었다. 허우적대며 마침내 연못 가장자리까지 도달하자 두 명의 어른이 재빨리 다가가 지후를 끌어올렸다. 지후야, 정신 차려! 맥스는 숨을 헐떡이며 진흙 위에 쓰러졌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젖어 떨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지후를 향하고 있었다. 그건 그 순간 아이 중 하나가 작게 말했다. 저거 봐, 맥스한테 상처가 있어.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다. 맥스의 옆구리에 얕은 베인 자국이 있었다. 연못 바닥에 무언가에 긁힌 듯한 상처.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상처에서 물이 아니라 검붉은 피와 함께 작은 뼈 조각이 섞여 나왔다. 잠깐,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야. 한 마을 어른이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동물의 이빨 자국처럼 보여. 이빨 자국? 그날 밤 윤 씨는 지우의 병원 소식을 들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고 폐로 들어간 물도 거의 제거되었다. 그러나 지우는 한 가지 이상한 말을 반복했다. 물속에 무언가 있었어요. 눈이 네 개. 그리고 움직였어요. 저 말고도 뭔가 있었어요. 의사는 트라우마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후의 목에는 손톱 자국 같은 얕은 긁힌 상처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윤 씨는 밤새 맥스를 쓰다듬었다. 넌 어떻게 그걸 이겨낸 거니? 넌 왜 뛰어든 거야? 맥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윤 씨는 처음으로 그 눈빛이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맥스가 연못에 뛰어든 진짜 이유는 공포를 이겨낸 용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 그 안에서 어떤 존재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지우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간호사들은 그가 회복 중이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물속에 뭐가 있었어요. 저를 붙잡았어요.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고 끈적해서요. 의사들은 아이의 말을 트라우마로 인한 환상이라 단정했지만 그날 지후의 손목에서 발견된 길고 희미한 상처들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가 스치 나간 자국처럼 작지만 깊은 선들로 남아 있었다. 한편 윤 씨는 맥스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다녀왔다. 몸에 난 상처는 다행히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의사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찰과상이 아닙니다. 이건 방어한 자국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지키려다 생긴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요? 그건 모르겠지만 맥스의 눈빛이요. 보셨죠? 싸운 개들은 대개 눈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싸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처음부터 알았다는 듯한 눈빛이에요. 그날 밤 맥스는 유난히 잠을 자지 못했다. 작은 기척에도 벌떡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는 평온한 마을의 불빛이 깜빡였지만 맥스는 그것을 뚫고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임 같은 것이 들려왔다. 다시 돌아올 거야. 맥스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 목소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단어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음울한 울림은 분명히 그날 연못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마타리아다. 다음 날 연못 근처에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산책하던 한 주민의 강아지가 갑자기 발버둥치며 연못 쪽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누군가의 손짓에 이끌리듯. 주인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강아지는 눈빛이 흐리멍덩했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못 물 위에 무언가 둥둥 떠올랐다. 작고 검은 물새의 사체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것의 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 그날 저녁 윤 씨는 마을 회관에 갔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연못에 대해 오래된 이야기가 있나요? 한 노인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연못 예전에 눈 없는 아이 이야기가 전해졌었지. 눈 없는 아이요? 그래. 전쟁 직후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단다. 밤마다 아이들이 사라졌고 나중에 발견된 건 눈 없는 시체뿐이었지.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졌어. 잠잠해졌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그걸 막았다는 말도 있었지. 희생된 개 한 마리가 있었다고 했어. 그 개가 연못에 들어가 그 존재를 물리쳤다더군. 윤 씨의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혹시 그 개의 이름 기억나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맥스였지. 윤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연신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머릿속에서는 노인의 말이 반복 재생되었다. 그 개가 연못에 들어가 그 존재를 물리쳤더군. 맥스였지. 그녀는 맥스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 외딴 보호소. 그 개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윤 씨가 문을 열자 맥스는 마치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용히 다가왔고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데려왔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랐다. 밤마다 짖는 습관, 물가를 보면 도망치는 반응, 그리고 입원 구조, 그리고 모더생은요.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맥스가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 앞에 서서 어둠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맥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다가서려는 순간 갑자기 창문 유리에 검은 손자국이 찍혔다. 윤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분명히 존재했다. 젖은 물에 번진 듯한 어린아이의 손바닥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지우가 다시 악몽을 꾸고 있었다. 물속, 무거운 침묵, 그리고 그 안에서 부유하는 자신과 꼭 닮은 또 다른 아이. 그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을 걸고 있었다. 너도 봤지? 이제 네가 봤으니까 나랑 바꿔야 해. 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물속에선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 같은 아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지우는 자신의 손을 이끄는 또 하나의 존재를 느꼈다. 따뜻하고 거친 털, 짧지만 강한 다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으르렁. 눈을 뜬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개가 절 막아줬어요. 그 개가 맥스가 또 왔어요. 윤 씨는 그날 오후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그 개는 어떻게 물속의 존재를 이겨냈던 거죠?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건 단순한 개가 아니었단다. 그 개는 예전에도 사람을 구했고 대신 어둠을 끌어안았지. 대신 끌어안다고요? 그래. 물속에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힌 존재가 남아 있었어. 원한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야. 그건 사라진 존재의 조각이야. 윤 씨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그녀는 한 아이를 알고 있었다. 항상 연못 근처에서 놀던 조용한 아이. 그 아이는 갑자기 사라졌고 어른들은 이사 갔다고만 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후.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지후는 그 애와 어떤 관계야? 아니면 맥스는 그 순간 윤 씨의 발밑에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명히 있었다. 기억, 슬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사명. 맥스는 무겁게 일어났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윤 씨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단호하게 한 방향을 향해 걸었다. 그곳은 연못이었다. 윤 씨는 맥스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잎은 스스로 떨고 있었다. 연못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았다. 작고 마른 체형, 하지만 움직임은 어른보다 느렸고 눈은 너무 깊고 검었다. 윤 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맥스가 앞으로 나섰다. 멈춰, 맥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털이 곤두서며 낮게 짖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천천히 연못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물이 그를 반기듯 파문 하나 일지 않았다. 윤 씨는 그날 밤 연못 근처에 텐트를 치고 맥스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맥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해할 수 없어. 네가 도대체 뭘 아는 거야. 하지만 맥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속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인물이 윤 씨를 찾아왔다. 지후의 어머니였다. 그 아이, 지우가 어젯밤 또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아이가 물속에서 다른 자신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른 자신이 이름을 말했어요. 이름이요? 윤지후요? 윤 씨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건 바로 자신의 성과 똑같은 이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잊은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아이들 여럿이 찍힌 단체 사진. 맨 구석에 있는 조용한 남자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후.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 작고 검은 강아지가 있었다. 맥스. 말도 안 돼. 이건 20년도 넘은 사진이야. 그럼 그때 그 개가 지금 그녀는 손에 사진을 든 채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맥스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날 밤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결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속삭임이었다.
돌려줘 나를.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윤 씨는 텐트 밖으로 나왔다. 맥스는 이미 물가에 서 있었고 그 뒤편에는 지후가 있었다. 지후? 여긴 왜? 엄마가 모르게 나왔어요. 맥스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 순간 연못 위에 다시 그 그림자가 떠올랐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지우와 닮아가고 있었다. 지우? 그만해. 제발. 윤 씨는 외쳤다. 그러자 그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잊은 아이야. 물속에 빠졌고 아무도 찾지 않았지. 맥스만 날 기억했어. 그림자는 점점 연못 밖으로 나오려 했고 지훈은 고개를 감쌌다. 그 순간 맥스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시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터지며 파장이 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아, 지우는 실신했고 윤 씨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그녀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다. 자신이 어릴 적 잊었던 이웃 아이, 사라졌다고만 믿었던 소년, 그리고 그를 지키려다 따라 사라진 강아지. 그 강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맥스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맥스는 그날 밤 연못 속으로 사라졌고 그 다음 날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윤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연못가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가슴속엔 검은 구멍 하나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의 조각, 잊혀진 죄와 무의식의 증인. 은나 엄마, 지훈은 멍한 눈으로 속삭였다. 그 개는 나를 지켜줬어요. 그래, 그랬지. 근데 나한테 말했어요. 너는 네가 아니야. 라고.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창밖을 가만히 쳐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연못 아래 또 하나의 나, 숨을 참고 있었어. 윤 씨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지후의 체온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마치 그 아이의 일부가 물속 어딘가로 다시 끌려가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연못 근처 마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개들이 연못 근처를 피해가기 시작했고 밤마다 주민들이 같은 꿈을 꿨다. 작은 아이가 물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그 아이 곁에 짖지 않는 검은 개가 있었어. 윤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의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1997년 여름 마을 연못에서 6세 남아 실종,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 실종, 시신 미발견. 그 아이의 이름은 윤지후. 그녀는 무너졌다. 그 사건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해 여름, 그녀는 자신도 다쳤고 기억상실 증세를 겪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부모는 너는 괜찮아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어.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연못을 향해 걸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 씨는 잠에서 깨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지후, 안 돼. 돌아와. 지후는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자신의 눈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지후. 근데 네가 버린 이름이기도 해. 기억나지?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난 너를 찾았어야 했어. 그때 연못 속에서 물방울 하나가 올라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쌍의 빛나는 눈. 맥스. 그림자는 천천히 물 밖으로 올라왔다. 진흙과 물을 털며 검은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달랐다. 눈빛은 깊었고 털은 물에 젖어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지우는 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돌아왔구나. 그리고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시간 잊힌 형제처럼. 그 순간 연못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물결도 없이 공기 중에 울리는 듯한 속삭임. 한 명은 나가고 한 명은 남는다. 윤 씨는 숨을 삼켰다. 지후야, 넌 누구야? 지금 너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우리가 잊은 진실이야. 맥스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윤 씨를 바라봤다. 그 눈은 분명 말했다. 이번엔 넌 기억해야 해. 윤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맥스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의 맥스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었다. 지후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난 진짜 지후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연못에서 잠들었고 난 그 아이의 조각이에요. 윤 씨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맥스가 지우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주인을 맞이하듯. 말해줘, 맥스. 넌 그 아이와 함께 있었지? 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여름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세상 전체가 한순간 정지된 것처럼 조용해졌다. 내가 버린 기억, 내가 지켰어. 맥스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윤 씨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릴 적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라, 지후야. 작은 돼, 작은 다툼, 미끄러운 바위. 지우가 뒤로 넘어지며 물속으로 떨어졌고 윤 씨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기억을 없애버렸다. 내가 돌아온 건, 내가 돌아온 건 복수하려고가 아니야. 기억하라고. 그래야 나도 떠날 수 있어. 지우는 윤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난 그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느꼈던 외로움, 잊힌 슬픔은 나예요. 하늘에 천둥이 울리고 연못물이 거세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지후였다. 하지만 그 얼굴은 점점 윤 씨와 닮아가고 있었다. 왜 내 얼굴이 너도 일부였어. 우리는 모두 연결된 기억의 파편이야. 이 연못은 너희가 외면한 진실을 간직한 문이지. 맥스는 윤 씨 곁에 와서 앉았다. 그리고 연못 쪽을 향해 짖었다. 짖는 소리는 마치 의식을 깨우는 북소리처럼 메아리쳤다.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지우와의 여름, 그날의 비명, 맥스가 그 아이를 물속에서 끌어내려다 함께 가라앉았던 그 찰나, 자신이 돌아서서 뛰어갔던 그 순간. 윤 씨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후야, 미안해. 내가 도망쳤어. 널 남기고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돌아와. 이제 잊지 않을게. 연못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물속에서 위로 올라왔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맥스의 목줄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무너졌다. 지우는 정신을 잃었고 윤 씨는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온기는 다시 따뜻했다. 그리고 맥스는 사라져 있었다. 목줄만 아이의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못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지우는 잠에서 깨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이제 편해졌대요. 이젠 내가 살아도 된대요. 윤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났다. 하지만 그날 밤 윤 씨는 문득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 숲 가장자리에서 검은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번 꼬리를 흔든 후 그 존재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기억했으니 이제 지킬게요.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안정 상태에 들어섰다. 하지만 윤 씨는 알고 있었다. 기억의 문이 열렸고 그 문 너머의 세계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지후야, 요즘은 꿈 안 꾸니?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그건 그냥 꿈 같지 않아요. 맥스랑 함께 연못을 건너가요. 다른 아이들도 거기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름이 없고 얼굴도 희미해요. 윤 씨는 숨을 삼켰다. 다른 아이들? 그날 밤 윤 씨는 예전 신문과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20년 전 실종된 아이들 기록에서 그 연못 주변에서 사라졌던 3명의 아이들 이름이 나왔다. 누구도 찾지 못했지만 어떤 목격자는 그 아이들이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사라졌다고 했지. 다음 날, 지우는 식탁에 앉아 무심코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맥스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응? 사람들 뒤에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곧 사라질 거래요. 윤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숲에서 들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가 잠든 채로 눈물을 흘리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둘씩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검은 개가 나한테 와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요. 윤 씨는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말했다. 혹시 아이들 중 최근에 수면 이상이나 특이한 행동을 보인 경우 있나요? 교장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한 반 전체가 같은 날 같은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맥스라는 이름을 말하더군요. 윤 씨는 깨달았다. 깨달았다. 맥스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는 연못의 수호자가 되었다. 기억 속을 떠도는 영혼들의 안내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공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깨달았다. 지우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다. 엄마, 그 아이들 아직 길을 못 찾아요. 우린 다시 가야 해요. 이번엔 같이 가요. 윤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어릴 적 윤 씨가 도망쳤던 그날의 연못, 그 입구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윤 씨의 꿈속에 어릴 적의 자신이 나타났다. 그 아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무섭지 않지? 우리 같이 갈 수 있어. 그 뒤에는 맥스가 서 있었다.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하지만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의 것이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마치 숨을 죽인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태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감돌았다. 지후와 윤 씨는 손을 잡고 숲길을 따라 걸었다. 저 멀리 물 한 개가 감도는 연못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 맥스가 있었다. 물가에 서서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눈빛, 그러나 여전히 지켜보는 자의 시선이었다. 맥스, 지우가 중얼거리자 걔는 조용히 연못 안으로 발을 디뎠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물 속으로. 그리고 몸을 돌려 지우와 윤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들어가야 해요. 윤 씨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을 누른 건 어릴 적 맥스의 용기였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못의 바닥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온기가 느껴졌다. 그들이 발을 디딜수록 작은 불빛들이 수면 아래서 반짝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타났다. 희미한 형체, 눈동자 없는 얼굴. 그러나 그들 주위엔 이름들이 떠올랐다. 이 이름들 기억하고 싶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검에내는 때, 그때 갑자기 물속이 출렁이며 어두운 형체 하나가 나타났다. 거대한 그림자, 아이들의 영혼을 감싼 무형의 존재. 윤 씨는 숨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그건 마을이 외면한 공포였다. 모두가 모른 척했던 실종, 외면, 침묵. 그 죄의 무게가 이제 형체를 얻은 것이었다. 형체는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맥스가 그 앞에 섰다. 두 눈이 불꽃처럼 빛났다. 멈춰. 지후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건 우리가 만든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름을 잃었기에 그들도 길을 잃은 거예요. 윤 씨는 손을 뻗어 그 그림자를 껴안았다. 그 순간 그 형체는 터지듯이 흩어졌고 아이들의 형상은 하나둘씩 맑아졌다. 이름이 되돌아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우와 윤 씨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우마니 농리. 물 위로 다시 떠올랐을 때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고 연못은 더 이상 어둠이 깃든 곳이 아니었다. 지우는 속삭였다. 이제 그 아이들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맥스가 지켜줬어요.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거기 벼들 사이로 하얀 개 한 마리가 뛰어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물가에 남겨진 작은 나무 조각 하나. 그 조각에는 윤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직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게 있나 보네. 윤 씨는 나무 조각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 새겨진 자신의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왜 내 이름이 이 연못에. 그녀는 문득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다. 1989년 이 연못 근처에서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어린 윤 씨.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엔 늘 짖는 개 한 마리, 강아지 맥스가 있었다. 그날 아이들 사이엔 작은 다툼이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이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아이 하나가 물에 빠졌다. 윤 씨는 물가에 섰지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구해주겠지.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기억을 봉인했다. 그리고 맥스는 그날의 기억을 지닌 채 죽을 때까지 물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맥스는 나 대신 물에 들어간 거야.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개는 죽어서도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기억 속에서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윤 씨가 그 기억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연못의 저주는 풀렸다. 며칠 후 연못 근처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잊힌 이름들을 위하여 그리고 맥스를 위하여.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이제 지훈은 이제 평온하게 잠을 잤다. 그는 더 이상 맥스의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윤 씨는 매일 아침 연못 옆을 산책하며 나무 조각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하고 용서하는 약속이었다. 어느 봄날 연못가에 한 마리 새끼 강아지가 나타났다. 지우는 그를 품에 안고 말했다. 얘 이름은 작은 맥스야.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연못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짖었다. 그 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환영이었다.